짠! 짠.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예. 요즘에 정말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메타버스와 NFT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제가 내신 이 리포트를 보고 유성만 연구원을 떠올렸거든요. FSN? 예. 이게 저는 생소한 기업인데 예. 윤희는 알아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사명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근데 그게 사명을 변경해서 퓨처 F 스트림 S 네트워크스 N FSN 영문으로 된 건데요. 원래는 이게 본업이 뭐냐면 종합 디지털 광고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PC건 모바일이건 온라인 뭐 타겟 마케팅 이런 거 하는 건데요. 그게 본업이고 또 두 번째가 여기가 흔히 말하는 이커머스. 혹시 여러분 링티라고 드셔보셨나요? 링티? 링티가 여기 겁니다. 예, TV 광고에 엄청 예.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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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표 아이템 두 개인데 링티랑 모기하는 디닥넷, 디닥넷 그 두 개가 일단 흔히 말하는 킬러 아이템인데 물론 이거를 소싱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여기랑 같이 해서 수익을 절반 정도씩 쉐어하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D2C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 요거 관련된 게 영업이익이 여기서만 올해 한 40억 중반 정도 예상됩니다. 오. 그러니까 링티도 있고 디닥넷도 있고 또 그 외에 라인업이 한 8개, 10개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게 있고요.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건데 마지막 세 번째가 핫한 건데요. 혹시 여러분 디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파이 나는 유성만 연구원 때문에 알았어. 난 들어만 봤어. 예. 뭔지 몰라. 난 처음으로 이제 리포트 축약된 거를 보고 디파이?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여기가 디파이 기반의 코인 거래소인 디피닉스라는 데를 여기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뭐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하면 NFT잖아요. 근데 NFT는 CEX라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할 때 중앙화된 거래소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걸 중앙화 거래인데 그걸 말고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P2P 개인끼리 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거치는 게 줄다 보니까 거래세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디파이가 이쪽에 뭐냐면 굳이 비율을 들자면 금융상품으로 치면 파생 같은 건데 이 디파이가 된다는 건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뭐 위믹스, 보라 이런 거를 기초자산 즉 가치를 가진 걸로 해서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일종의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스테이킹, 이자를 주는 거라고 해서 이자도 주고 뭐 양방향 해지 이런 그 펀드 운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 거래를 넘어서 파이낸싱까지 붙는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게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이미 더 잘 아실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막 좀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요거를 해서 국내를 비롯한 동남아, 범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코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스 네트워크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고요. 예, 거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디피닉스 내에도 피닉스라는 자체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그거를 식스 코인으로 바꾸어서 현금할 수 있고요. 또 여기가 그 딩고 뮤직이라고 아시죠? 알죠. 예, 거기도 여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딩고 뮤직의 각종 원천 IP를 가지고 조만간 NFT를 만들어서 그 NFT로 또 식스 코인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뭐 종합 디지털 광고 그리고 링티 디닥넷도 좋지만 그 디파이 기반의 코인 거래소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좋게 봤기 때문에 또 제가 레포트를 쓰고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게 반응해 주셔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급등했어. 예. 그래서 또 시장에서 상당히 제가 봐도 공부할 가치가 있다 해서 예. 물론 지금 같이 중앙화 거래소의 코인도 있지만 또 탈중앙화 디파이 거래가 앞으로 블록체인의 미래이자 또 일반 파이낸싱의 미래이기 때문에 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FSN처럼 뭐 코인이나 코인 거래소와 연계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예. 먹히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이럴 때는 그래 이거 하다가 거품 끝나면 거래량 줄어서 거래 수수료 줄어들겠지 했는데 뭐 요즘에 위믹스니 보라니 NFT니 이런 거니까 코인, 블록체인이 제3의 주식, 부동산 채권에 이은 새로운 자산으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리 잡았어. 그래서 그 말인 즉슨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코인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거나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의
지분 보유 가치도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제 보기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실체가 있고 성장 가능하다 그러면 해당 관련된 것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성장이 예. 부여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이건 롱텀으로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예, 일시적인 거면은 의미가 말 그대로 순간적인 붐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코인은 또 하나, 그러니까 제3, 제4, 제5의 자산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거는 단순히 일시적인 붐이나 테마가 아니라 또 다른 게 하나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은 공부해야 될 과목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시험 봐야 될 과목이. 좀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이거에 관련된 업체들은 그에 따른 가치를 더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이런 주가의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더라고요, FSN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총이 아직 제가 썼을 때만 해도 2천억이 안 됐고, 예, 또 최근에 또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단기 급등했는데, 전 그래요. 레포트에 쓴 대로 정말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른 거래소의 수혜가 커져서 실적으로 된다면, 주가는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더 핫한 종목인데 11월 22일에 이노뎁이라는 이노뎁. 종목으로 리포트를 쓰셨던데 예. 이것도 또 결국은 메타버스 예. 리포트 나온 날 급등했어요. 예. 그날 한 종가 기준 27, 8%에 갔는데 포인트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AI 영상 인식인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 CCTV 기반으로 해서 영상 관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CCTV를 넘어서 드론을 통한 영상 관제도 늘고 있고 아니면 CCTV나 드론을 혼합한 다기종 영상 관제하고 있는데 관련된 수많은 빅데이터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AI까지 합쳐서 AI 영상 인식이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AI 영상 인식을 통한 안면, 이런 신체 인식.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우리 현실에 있는 거를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에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LH나 SH 이런 공사에서 경기도 어디쯤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럼 신도시를 만들기 이전에 메타버스를 해서 그거와 똑같은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교통, 화재, 지진 이런 걸 각종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의 신도시를 짓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스마트 시티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하고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가 공식적으로 AI 메타버스 도시를 만들겠다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노뎁과 뭐 SK텔레콤, 네이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여기에 업무 협약했습니다. 즉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방 대도시에서 AI 기반 메타버스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노뎁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이 모든 걸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혼합현실인데 혼합현실이 뭐냐면 VR, 가상현실에 AR, 증강현실 합친 거 플러스 이상인 게 믹스드 리얼리티라 해서 혼합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의 증량의 거의 진짜 같은 이런 건데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거기에서 만든 것 중에 홀로렌즈라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흔히 막 영화 보면 이걸 쓰면 여기에 뭐 띡띡띡 누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물론 지금은 개인용보다는 산업용 의료용입니다. 대당 가격이 한 500만 원 이상 하는데 여기에 이 이노뎁의 기술이 일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경쟁사인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죠. 메타도 뭐 오큘러스 2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면서 손으로 해서 느끼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XR 기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다 합쳐진 겁니다. 기존의 증강현실에다가 직접 손으로 햅틱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도 그런 걸 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구글이건 그런 걸 출시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느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늘어날 때 이 동사에 관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기관의 매출도 찍히고 또 B2C도 찍히고 예. 그러니까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은 내년부터인데 일단은 확실히 실체가 있고 정부 기관과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총은 얼마로 근데 그 추산하셨어요? 질문인데 솔직히 메타버스는 끝을 모르잖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목표 주가나 시총까지 말씀드리긴 솔직히 좀 그래요. 제 머릿속에 있는데 네. 예, 그거까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머릿속 내가 예. 들어가고 싶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진 않다. 그 주가 급등이. 예,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시작하는 단계 종목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요, 이제 처음 온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뭐 기존의 게임, 엔터, 뭐 미디어 업종은 좀 그래도 메타버스 외에 기존 본업에 대한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노뎁, FS, 그러니까 뭐 FSN도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조정받은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겠네요, 그러면? 뭐 요건 뭐 최근 한 2달 동안 메타버스 NFT 관련된 업종들이 너무나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조정이다 보니까 또 연말 다가오니까 좀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 또 이런 업종이 좀 배당이 없거나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배당도 좀 상대적으로 아쉽고 그런 것 뿐이지 저는 전혀 뭐 특히나 내년 내후년 봤을 때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최초 출연을 해주신 유승만 애널리스트와 예.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산업이니까 기업들도 생소하고 특이한 사업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전 직장에서 엔터 레저 미디어 애널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엔터 현업에도 다녀왔다가 여기 왔는데 좀 저도 마음가짐이 물론 섹터도 하지만 시대가 요즘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자 분들에게도 더 새롭고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레포트를 좀 써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방 많이 다니시나 봐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탐방 많이 다니고 있고 오늘도 또 다른 메타버스 업체인데 그건 조만간 레포트로 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좋다, 좋다, 좋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FM 가이드에서 아, 예, 리포트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예.